여러분, 60대가 넘어도 부부 사이가 신혼처럼 뜨거울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나이에 무슨 하며 살짝 미소 짓고 계신가요? 솔직히 저도 나이 들면서 우리 부부 관계 이대로 괜찮을까? 고민한 적이 있죠. 여러분도 그런 순간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지난주 상담실에서 만난 63세 내담자 가명으로 영호 아저씨의 사연이 떠오릅니다. 영호 아저씨는 35년째 아내와 알콩달콩 살았지만 최근 몇 년간 부부 관계가 뜸해졌다고 털어놓으셨어요. 선생님, 예전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아내한테 미안하고 남자로서 자신감도 바닥이에요. 그 떨리는 목소리와 눈빛에서 저는 수많은 내담자들의 공통된 고민을 다시 느꼈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숫자로도 증명됩니다. 한국비뇨기과학회에 따르면 50대 이상 남성의 45%가 발기부전을 겪고 60대에선 그 비율이 65%까지 치솟아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한 부부들은 젊은 시절보다 더 깊은 애정과 만족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제가 15년간 상담한 500명 이상의 내담자와 심리학 연구가 그걸 보여주죠. 오늘 강의는 노년의 부부관계를 마음챙김과 심리학으로 재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첫째, 나이 들며 성생활이 어떻게 변하고 그걸 어떻게 품어야 할지. 둘째, 발기부전의 심리적 생리적 원인과 제가 직접 경험한 실전 해결책들. 셋째, 부부간 배려와 스킨십으로 윈윈 관계를 만드는 법. 넷째, 운동과 생활 습관으로 몸과 마음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다섯째, 약물과 도구를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비법. 이 모든 걸 제 사례, 내담자 이야기, 그리고 약간의 유머로 풀어볼게요. 끝까지 함께라면 여러분도 나도 할 수 있다 는 자신감을 챙겨가실 겁니다. 자, 시작합시다. 심리학자로 일하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나이 들면 성생활은 끝나는 거 아닌가요? 예요. 솔직히 저도 40대 중반에 접어들며 이 질문을 스스로 던졌어요. 30대 초반 아내 민정과 신혼일 때는 눈만 마주쳐도 심장이 쿵쾅거렸죠. 아내가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모습만 봐도 와, 저 여자 내 아내야 하며 불타올랐어요. 하지만 요즘은 오늘 좀 피곤한데 하며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 공감하시죠? 제 상담실에 찾아온 59세 내담자 상민 아저씨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상민 아저씨는 20대 신혼 시절 아내와 주말마다 올림픽 수준으로 부부관계를 즐겼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그땐 체력도 넘쳤고 아내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불타올랐어요. 하지만 50대 후반이 되면서 달라졌대요. 이제 아내가 아무리 예쁜 옷을 입어도 그 스위치가 안 켜져요. 상민 아저씨의 표정은 마치 중요한 시험에서 낙제한 학생 같았어요. 심리학적으로 이런 변화는 완전히 자연스러워요. 젊은 시절엔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이 펑펑 나와서 작은 자극에도 몸이 즉각 반응하죠. 연구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평균 600에서 700 나노그램 퍼 데시리터인데 50대엔 400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 호르몬 감소는 성욕과 발기력을 낮추고 체력 저하까지 더해지니 신혼 때처럼 매일 밤 축제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노년의 성생활은 빈도가 아니라 질로 승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상민 아저씨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성생활이 꼭 삽입만 의미하나요? 상민 아저씨가 잠시 멈칫하더니 그럼 뭐가 있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꺼냈죠. 저도 요즘은 아내와 그냥 안고 자거나 서로 어깨를 주물러주며 대화하는 게 더 소중해요. 지난주엔 아내가 힘든 날이라고 해서 발 마사지 해줬더니 아내가 당신 최고야 하며 웃더라고요. 그게 다 성생활이에요. 상민 아저씨는 한 달 뒤 다시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아내한테 저녁에 발 마사지 해줬더니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아내의 미소를 보니 심장이 뛰었어요. 이 사례에서 깨달은 건 노년의 성생활은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점이에요. 마음 챙김으로 이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면 부부관계가 새롭게 피어납니다. 손잡기, 포옹, 심지어 같이 커피 마시며 웃는 것도 다 성생활의 일부죠.
여러분도 오늘 밤 파트너와 5분간 손잡고 이야기해 보세요. 작은 순간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 민감한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발기부전. 이 단어는 남자라면 누구나 가슴 철렁하게 만들죠. 저도 심리학자지만 남자인지라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았어요. 몇 년 전 아내와 로맨틱한 저녁을 보낸 날 분위기가 딱 좋았는데 그날따라 몸이 말을 안 들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엔 내가 이제 끝난 건가? 라는 생각이 폭풍처럼 몰아쳤죠. 침대에서 꼼짝 않고 천장만 바라보며 이게 무슨 일이야 했던 그 기분,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15년간 상담하며 깨달은 건 발기부전은 단순한 생리적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요인과 얽혀 있다는 점이에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발기부전의 25%는 스트레스, 불안, 자존감 저하에서 비롯됩니다. 제 상담실에 찾아온 56세 내담자, 제철 아저씨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제철 아저씨는 회사에서 퇴직 후 자존감이 바닥을 쳤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일도 잃었는데 남자로서도 못난 것 같아요. 아내와 부부관계 시도조차 못해요. 망신당할까봐 겁나요. 저는 제철 아저씨와 심리적 장벽부터 다뤘어요. 아저씨, 발기부전은 나이 들매 자연스러운 일부예요. 이게 아저씨의 가치를 깎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생리적 원인을 짚었죠. 발기부전은 3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첫째, 성적 흥분이 왔을 때 발기가 시작되는지. 둘째, 발기가 되더라도 삽입 가능한 강직도를 유지하는지. 셋째, 관계 중 사정까지 발기가 이어지는지.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발기부전이 될 수 있죠. 제철 아저씨는 첫 번째 단계에서 막혔어요. 테스토스테론이 낮아 흥분이 잘 안 됐던 거예요. 저는 제 경험을 공유했죠. 저도 40대 들어 테스토스테론 걱정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15분 걷기를 시작했죠. 한 달 뒤 아내가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생기 있어? 하더라고요. 심지어 아침에 커피 내리는 제 모습 보고 멋있다고 하던데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칭찬이었어요. 제철 아저씨도 걷기를 시작했고 3개월 뒤엔 선생님, 아내와 산책하며 손잡는데 신혼 때 느낌이 나요. 하시더라고요. 발기부전 상담 오신 분들 처음엔 다들 선생님, 약 처방해줘요. 하시는데 제가 약보다 아내와 데이트부터 해보세요. 하면 다들 그럼 약국 대신 꽃집 가야겠네. 하시면서 웃으신답니다. 심리적 연결이 먼저예요. 마음 챙김으로 불안을 다스리면 발기부전도 덜 무섭게 느껴집니다. 불안이 떠오를 때 깊게 숨을 쉬며 이건 그냥 순간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노년의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단연코 배려라고 생각해요. 심리학자로 그리고 20년 넘게 아내 민정과 살면서 깨달은 건 부부관계는 서로의 마음을 읽는 춤이라는 점이에요. 젊은 시절엔 체력과 호르몬이 다 해결해줬지만 나이 들면 서로의 컨디션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핵심이죠. 제 상담실에 찾아온 61세 내담자 민수 아저씨의 사례를 나눠볼게요. 민수 아저씨는 아내와 37년째 결혼 생활 중인데 최근 부부 관계가 뜸해졌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아내가 저를 밀어내는 것 같아요. 제가 다가가도 오늘 피곤해 하면서 피하거든요. 저는 물었어요. 아저씨, 아내분이 피곤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민수 아저씨가 그냥 서운해서 TV나 봐요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이야기를 꺼냈죠. 저도 예전에 아내가 피곤하다고 하면 내가 매력 없나? 하며 삐쳤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힘든 날이라고 해서 오늘 좀 힘들었지? 내가 어깨 주물러 줄까? 했더니 아내가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날 밤 아내가 먼저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 순간 제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편 같았죠. 민수 아저씨에게도 제안했죠. 아내분이 피곤할 때 따뜻한 말이나 스킨십으로 다가가 보세요. 민수 아저씨는 한 달 뒤 웃으며 오셨어요. 선생님, 아내와 저녁마다 차 한 잔 마시자고 했더니 아내가 먼저 제 손 잡아요. 부부 관계도 자연스럽게 늘었어요. 이 사례에서 배운 건 노년의 부부 관계는 내 욕구보다 상대방의 마음에 다가가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스킨십은 옥시토신, 즉 애정 호르몬을 분비해 유대감을 높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초 포옹으로 스트레스가 20% 줄어든다고 하죠. 유머 하나 더. 제가 내담자분들께 아내랑 손잡고 산책하면 발기력도 쑥 하면 다들 그럼 동네 10바퀴 돌아야겠네 하시면서 깔깔 웃으시거든요. 진짜로 해보세요. 효과 만점입니다. 마음 챙김으로 파트너의 감정을 세심히 살피면 부부관계가 한층 깊어집니다. 오늘 밤 파트너에게 당신 오늘 어땠어? 하며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마법을 부립니다. 넷째, 발기력 높이는 실전 팁 운동과 생활 습관의 힘. 이제 실전 팁으로 들어가 볼게요. 발기력을 높이려면 심리적 접근만큼 생리적 노력도 중요해요. 저는 심리학자지만 건강 관리에도 관심 많아서 직접 써본 방법들만 공유할게요. 첫째, 운동. 특히 하체 근력은 테스토스테론의 직방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20분 하체 운동, 예를 들어 스쿼트나 런지를 한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15% 증가했다고 하죠. 제 사례부터 나눠볼게요. 40대 초반 상담 스케줄에 치여 운동을 놓쳤더니 몸이 무겁고 아내 앞에서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 15분 스쿼트와 계단 오르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릎만 아파 했는데 2개월 뒤 아내가 당신 요즘 왜 이렇게 힘이 넘쳐? 하면서 놀라더라고요. 한 번은 아내가 당신 요즘 운동하더니 허벅지가 터질 것 같네 하며 농담했는데 그게 제게 최고의 칭찬이었죠. 하체 근력이 테스토스테론을 올려준 덕분입니다. 제 내담자 58세 철민 아저씨도 비슷했어요. 철민 아저씨는 운동할 시간 없어요 하시던 분이었는데 제가 하루 10분 계단 오르내리세요 했더니 3개월 뒤 선생님, 아내랑 데이트할 때 다리가 안 떨려요 하시더라고요. 계단 오르기는 유산소와 하체 근력을 동시에 잡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관절이 약한 분은 수영장 걷기도 좋아요. 저도 가끔 물속에서 빠르게 걷는데 진짜 개운하더라고요. 물살 가르며 걷다 보면 내가 인어공주라도 된 기분인가? 하며 혼자 킥킥거렸죠. 둘째, 생활 습관. 금연과 절주는 필수예요. 64세 내담자 동수 아저씨는 하루 한 갑 담배와 소주 2병이 일상이었어요. 선생님, 이거 끊으면 발기력이 돌아오나요? 하시길래 제 경험을 공유했죠. 저도 예전에 맥주 좀 즐겼는데 한 달 끊었더니 아침에 눈 뜨는 게 달랐어요. 아내가 당신 요즘 피부 좋아졌다며 칭찬하더라고요. 동수 아저씨가 담배를 끊고 술을 주 1회로 줄였더니 2개월 뒤 선생님, 아내가 저를 새 남편이라 불러요 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담배 끊은 돈으로 아내 선물 샀더니 부부 관계도 업그레이드 됐어요 하시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셋째, 규칙적인 성생활. 심리학적으로 성생활은 사용하면 좋아진다는 학습 효과가 있어요. 발기가 자주 일어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성기 기능이 유지되죠. 철민 아저씨에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내랑 스킨십 해보세요 했더니 선생님, 이게 운동보다 효과 빠르네요 하시더라고요. 꾸준히 하면 몸이 기억합니다. 마음 챙김으로 이 순간을 의무가 아닌 즐거움으로 여기면 부부관계가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약물과 도구 이야기를 해볼게요. 비아그라, 시알리스 같은 약 솔직히 처음엔 그거 먹으면 부끄럽지 않나? 했어요. 하지만 수많은 내담자를 상담하며 깨달은 건 이건 부부관계를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점이에요. 마치 시력이 떨어지면 안경을 쓰는 것과 같죠. 발기력이 떨어지면 약을 쓰는 거, 그게 뭐가 창피한가요? 59세 내담자, 호준 아저씨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호준 아저씨는 선생님, 비아그라 먹는 거 아내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걱정이에요 하셨어요. 저는 제 경험을 공유했죠. 저도 처음엔 망설였지만 아내에게 솔직히 말했어요.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써보는 거야. 아내가 오히려 당신이 노력하는 모습이 멋져하며 고마워하더라고요. 호준 아저씨도 아내와 대화한 뒤 시알리스를 써봤고 한 달 뒤 선생님, 아내랑 신혼 때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저씨의 미소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비아그라는 4에서 6시간 동안 효과를 발휘하고 시알리스는 24에서 36시간
지속되는 효과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복제약도 효과가 비슷해서 부담 덜한 옵션이죠. 필름형이나 주사형도 있으니 상담자 입장에서 권하는 건 자신에게 맞는 걸 찾아보세요예요. 제가 내담자분들께 비아그라 먹고 아내랑 여행 가보세요 하면 다들 그럼 제주도부터 예약해야겠네 하시면서 웃으시거든요. 진짜로 여행 갈 때 챙겨보세요. 분위기 업됩니다. 마음 챙김으로 약물을 도구로 받아들이면 부끄러움 대신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 노년의 부부관계와 발기력을 마음 챙김과 심리학으로 깊이 파헤쳐봤습니다. 심리학자로서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했던 남성으로서 제 경험과 내담자 사례를 풀어봤죠. 첫째, 노년의 성생활은 빈도가 아니라 질로 승부합니다. 삽입이 전부가 아니라 스킨십과 애정 확인이 핵심이에요. 둘째, 발기부전은 심리적 생리적 요인이 얽힌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자존감을 지키며 접근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죠. 셋째, 배려와 스킨십은 부부관계의 마법입니다. 파트너의 마음에 다가가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넷째, 운동과 생활 습관으로 몸과 마음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계단 오르기, 금연, 규칙적인 성생활이 게임 체인저예요. 다섯째, 비아그라 같은 약물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스마트한 도구입니다. 제 상담실을 찾았던 영호 아저씨, 상민 아저씨, 민수 아저씨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한 발짝 내디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그 한 발짝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파트너와 동네 한 바퀴 산책해 보세요. 아니면 저녁에 차 한 잔 놓고 당신 요즘 어때? 하며 대화 시작해 보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부부관계를 신혼처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더 뜨겁고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 발기부전이나 부부관계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늘 행복하세요.